그 다음에 뭐 어쩌라고. 오케이. 그래서, 이건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이거는 계속 룰을 던지면서 나중에 끝을 보는 거죠. 끝을. 나중에 할 말이 없게끔. 문답법이에요. 이게 되죠. 소크라테스를 따라다니면서 스승이 소피스트를 깬 거를 적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제자. 이 제자가 누구다? 플라톤이에요. 알겠죠?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에 대한 감이 잡히죠.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됐죠? 자, 그런데 그 당시에 뭐죠? 아테네는 굉장히 잘 나갔던 도시예요. 잘 나갔다는 건 뭐가 많다? 돈이 많다는 거죠. 그쵸? 돈이 많으니까 문화와 예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으니까 토론을 하고요.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르네상스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할 건데요. 거기서도 당연히 자본이 유럽으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알겠죠? 그럼 어디서 돈이 났냐? 당연히 100여 개의 동맹 국가의 중심축이 어디였죠? 아테네였다는 거죠. 알겠죠? 여기에 경쟁 국가가 누구다? 바로 스파르타예요. 스파르타. 요겁니다, 요거. 자, 이해됐죠? 네, 요 두 개 나라가 이 중심을 이끌었던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여기 아테네를 중심해서 한 250개 국가? 250개 국가, 도시 국가들이 동맹을 해요. 알겠죠? 네. 여기랑 여기, 그러니까 여기 어디야? 여기 누가 있었냐? 페르시아가 있었거든요. 페르시아에서 여기를 쳐들어와요. 이렇게 계속 칩니다. 너 죽어라 여기 먹을 거야. 이렇게 쳐들어와요. 알겠죠? 여기서 이겨요. 여기서 요거를. 요 동맹은 우리는 델로스 동맹이에요. 델로스 동맹. 근데 이걸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아테네가 요거 이끌었구나.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자, 알겠죠? 요렇게. 이게 됐죠? 요게 언제냐면 언제였더라? 뭐죠? 저기 누구야? 저기 소크라테스가 많이 활동하던 시기예요. 요 시기가. 요 다음에 델로스 동맹인데 페르시아에 쳐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맹을 맺어서 실제로 이겨요. 알겠죠? 요 영화가 300이에요, 300. 그쵸? 쳐들어서 이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동맹 체제가 또 어떻게 벌어지냐면요. 아테네를 견제한 나라가 스파르타예요. 알겠죠? 아테네를 견제한 나라가 뭐라고요? 스파르타. 그래서 나중에 스파르타랑 아테네랑 경쟁을 하면서, 그쵸? 서로 커나가요. 됐죠? 여기서 두 가지 동맹 체제가 나오겠죠. 이게 되죠? 무슨 말인지. 요 시대를 바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라고 해요. 말 어렵죠, 그쵸? 굳이 몰라도 돼요. 그런데 강의를 해야 되니까 얘기할 뿐인 겁니다. 됐죠? 여기서 누가 이기냐? 스파르타가 이겨요. 그래서 어떻게 이기냐면 페르시아 있죠. 여기 페르시아가 있다고 했죠. 페르시아가 여기. 그쵸? 페르시아가 스파르타를 도와줘요. 됐죠? 그래서 스파르타가 이기게 돼요. 자, 외교라는 게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 없어요. 그쵸?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자, 이러면서 아테네가 몰락을 하게 돼요. 이 말 하려고 여태까지 이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가 상승곡선을 타고 쭉 올라가다가 꺾여서 내려오는 게 사실 채 100년도 안 돼요, 여러분들. 이 얘기 하려고 이거 한 거예요. 알았죠? 이 100년 이야기 하려고. 그러니까 이 100년 사이에 뭐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고대의 모든 문화들이 싹 다 나온 거예요. 이 100년 사이에. 알겠죠? 이게 바로 뭐다? 그리스 문화다라는 거죠. 자, 이해돼요? 이해될 거라 믿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그 당시에 활동을 했는데 아테네가 몰락해 가요. 그쵸? 펠로폰네소스 동맹에서 지잖아요. 그래서 몰락을 합니다. 이렇게. 요때 소크라테스는 자꾸 뭘 주장하죠? 진리를 주장해요. 그쵸?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대적을 누가 한다 그랬죠? 당연히 소피스트들이 대적한다고 했잖아요. 훨씬 숫자가 많아요, 여러분. 훨씬. 소크라테스는 따르는 무리가 많지는 않았어요, 사실. 훨씬 많았어요, 소피스트들이. 알겠죠? 대적을 합니다. 여기서 소크라테스를 이제 그 시대의 누구죠? 젊은이들이 있잖아요. 아니, 아테네가 점점 기울어가고 어려운데 이렇게 분란을 만드냐는 거죠, 혼자서. 알겠죠? 그러다가 여차 저차 해가지고 소크라테스가 죽게 돼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사실 보면 여기서 다른 곳으로 정치적 망명을 할 수도 있었다고 해요, 사실. 그런데 선택하지 않아요. 알았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악법도
법이다 이런 말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사실 이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한 개인과 그쵸? 도시국가 간의 갈등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어렵죠.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그 당시에 영원하다는 거지. 영원하다. 그러니까 진시황도 안 죽으려고 그 불로초를 찾아서 헤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소크라테스 시대의 개념도 좀 뛰어난 사람이죠. 개념도 내가 그 시대에 남긴 내가 그 시대에 남긴 법들이 이 시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속이 되면 나도 그 법처럼 영원하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런데 뭔 소리냐면 국가에서 서로 의논해서 정한 법을 그게 아무리 옳지 않더라도 나 한 명의 개인이 어긴다면 이 국가라는 이 단체, 이 도시국가라는 폴리스가 존립할 수 있냐는 거죠. 그쵸? 이 문제가 가장 컸다고 해요. 사실 소크라테스도. 이해돼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결국 받아들입니다. 그쵸?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죽게 돼요. 근데 이거를 누가 봐요? 플라톤이 본단 말이에요.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그쵸? 플라톤 제자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플라톤은 나중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국가. 그래서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철인이 나와서 정치를 해야 된다. 철인은 힘센 사람이 아니에요. 철학자. 완전한 자.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철학자랑 그 당시에 말하는 철학자는 당연히 다르다는 거죠. 그 당시 철학자는요, 수학, 예술, 문화, 극 다 해야 돼요. 됐죠? 그러니까 완성된 사람인 거예요. 지식적으로. 그 당시에 보면. 그러니까 이 당시의 철학자들이 고대의 모든 수학이나 과학 기초를 다 세운 거죠. 알겠죠? 이 플라톤의 제자가 누구예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예요. 많이 들어봤죠?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은 뭘 주장해? 행복을 주장하죠. 행복. 나중에 철학 시간에 또 자세히 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고대 수학 제대로 써야지. 수학, 과학, 예술, 블라블라블라, 극, 문학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정립해놔요. 알겠죠?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혼자서 해놓은 이 세계를요. 이 사람이 한 이 세계관의 정립이요. 1500년간을 이어간다니까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아테네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이러다가 결국에는 뭐 아테네도 스파르타도 페르시아도 사실 다 이렇게 가요. 네. 서로 싸우다가 사실 끝나요. 그러다가 누구한테 먹히냐 하냐면은 여기 마케도니아에 알렉산더라는 대왕이 있습니다. 알겠죠? 들어봤죠? 알렉산더가 여기도 먹고 여기도 먹어요. 싹 다 먹어요, 여러분. 대박이죠? 싹 다 먹어요. 그러면서 요 다른 걸로 넘어갈게요. 자, 보이죠? 이게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확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광개토 대왕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싹 다 먹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 보여요? 서양, 동양의 문화가 합쳐져요, 여러분. 한 나라가 되면서. 이게 엄청 큰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지냐? 헬레니즘 문화가 만들어져요.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 헬레니즘 문화. 뭐라고요? 헬레니즘. 다시 한번. 헬레니즘 문화가 만들어져요. 알겠죠? 그 당시에 동양이라는 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막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극동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문화들, 여기서 나온 모든 문화들이 결국 그리스 문화와 페르시아의 문화를 합친 문화, 헬레니즘 문화. 이 헬레니즘 문화가 나중에 로마로 가서 국가를 운영하는데 기초 틀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이해됐어요? 이해되죠? 네. 그래서 오늘 강의 쭉 정리할게요, 이제.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에 무슨 일이 있었고, 뭐 페르시아가 어떤 나라고, 마케도니아가 어떤 나라여가지고 통합을 해가지고 막 이거 중요하긴 해요, 사실. 그런데 우리 나중에 이 문학 보면 철학도 공부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학은 외울 거보다는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흐름, 그렇죠? 소크라테스 어떤 사람인지,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세 사람 알아두고, 소피스트들, 궤변론자들 대립한 거 알아두고, 알겠죠? 됐죠? 네. 이 정도 알아두면 돼요. 이 사람이 완성했다는 거. 이 정도.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가 만들어졌다는 거.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 뭐 크게 문제 없습니다.
자, 알겠죠? 구체적인 연도는 제가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드릴 거니까요. 거기서 한 번 더 언급하면서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해됐어요? 자, 오늘은 고대 그리스 배경 지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로마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